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결혼 예정인 30살 여자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열받고 어이가 없는 일인데 혹시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싶어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 후 바로 디자인 회사에 입사해서 2년 정도 일하며 모은 돈과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합쳐 논현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긴 했지만 현재는 자리를 잘 잡아 평균적으로 월 1,0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어요. 남친은 33살에 월 400 정도 벌고 있고 둘 다 돈은 충분히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남친과는 3년 정도 연애를 한 후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후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남친과 맥주 한잔 하면서 수다를 떨다가 부모님 용돈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남친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에 나는 결혼하고 나면 우리 부모님 용돈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싶어. 벌이도 충분하니까 그 정도는 드려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물론 시댁에도 드릴 거라고 말하긴 했지만 대신 친정은 제가 다 드리고 시댁은 남친과 둘이 반반씩 합쳐서 100을 드리고 싶다 말했었죠. 그랬더니 남친이 망설이듯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힘들게 사신 거 알고 있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친정에 드릴 용돈을 우리 부모님께 드리자 하면서요. 그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에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솔직히 지금 네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야. 니네 부모님한테 100 드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50 드린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차별하는 거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린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 오빠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용돈 드린다는 말 한마디라도 꺼낸 적 있어? 하고요. 그랬더니 남친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저한테 실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남친 부모님께서 그동안 힘들게 사셨던 걸 남친을 통해 많이 들었기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회사가 부도나서 어머님이 식당에서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형제들을 키우셨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형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이시고요. 반면 저희 부모님은 아빠가 증권 쪽에서 일하고 계셔서 넉넉하게 벌고 계시고 엄마께서도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시국이 이런지라 전만큼은 아니지만 배달 주문이 많은 편이라 나름 잘 벌고 계신 상태이고요. 그래서 신혼집도 저희 쪽에서 다 부담할 생각이었고 예단, 예물 이런 것도 각자 알아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해서 남친이 항상 고맙다고 했었는데 용돈 이야기로 저한테 실망을 했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 남친과 다투고 집으로 오게 되었고 이후 집에서 전화로 다시 대화를 해봤더니 남친이 그러더군요. 니네 부모님은 좋은 직장 다니시고 좋은 자영업도 하고 계시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본인 부모님은 아직도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용돈 드리는 걸로 차별을 둔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났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친의 말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편으로 제가 너무 이기적이게 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동등하게 드려야 하는데 괜히 그런 말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마음이 계속 뒤숭숭한데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남친 앞에서 저희 부모님과 남친 부모님의 용돈에 차별을 둘 거라고 대놓고 얘기한 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제가 많이 번다고 저희 부모님만 두둑히 챙겨줄 거라는 식으로 말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아무튼 그 이후의 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남친한테 제가 쓴 글과 댓글을 보라고 톡으로 보내놓고 저도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남친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차라리 남친이 우리 부모님도 용돈 조금 더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했더라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뜸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주지 말자고 하니 화가 났던 거였고요. 이런 남자와 결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저희 부모님께 불효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링크를 보내주고 시간이 꽤 지난 후 남친에게서 연락이 왔었는데 남친이 하는 말이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친 위로 형만 3분이 계신데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걸 형수들한테 물어봤나 보더라고요. 제가 쓴 글과 댓글을 다 보여주면서요. 그랬더니 다들 저를 욕했답니다. 돈 좀 번다고 유난 떠는 거냐 뭐냐 했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자와 만난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친 둘째 형수가 제 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했다네요. 자기가 몇 마디 좀 해야겠다며 남자 기죽이려고 작정한 거냐 하면서 화를 냈다는데 이걸 혼자 흥분해서 다다다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자니 형수들이 제 욕한 것까지 다 말해주는 이 남자가 그냥 찌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 점점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 생각이 나면서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콩깍지가 씌어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이건 이번 일과는 연관성이 없지만 생각나는 게 있어 써보자면 언젠가 남친의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갖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들의 여친분들은 다들 명품 브랜드 가방을 하나씩 들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가방에 크게 흥미가 없기에 적당한 가격선에서 중저가의 가방을 들고 나갔었고요. 그랬더니 남친이 쪽팔리게 왜 그런 가방을 들고 나왔냐며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오빠한테 이런 이유로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말했더니 참 철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30살 먹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지 않냐. 여자들 네 나이 먹으면 명품 한두 개씩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그다지 명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히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고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가방들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래서 몇백씩 주면서 가방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였고요. 대신 저는 차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외제차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돈 모아서 가방 살 때 저는 가격이 조금 나가는 외제차를 구매한 거였죠. 그런데 남친이 제가 차를 사자마자 엄청 관심을 쏟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니까 그러려니 했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자기 차처럼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차를 꾸미는 걸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당시 남친이 네 차가 내 차고 내 차가 네 차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남친이 돈 얘기는 친한 사람이어도 말하게 되면 껄끄러운 얘기다.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냐. 용돈 얘기는 결혼하고 다시 말해도 되지 않냐. 하고 말하더라고요. 가족들한테 말하면서 일을 키운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니 너무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남친이 전화해서 내 생각이 짧았다 하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제가 3년 동안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건지 이제야 다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남친에게는 우리 그냥 여기서 그만해야 할 것 같다 하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남친이 그런 행동을 해줘서 고맙게 느껴지네요. 남친과 그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미리 알게 해줘서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친의 형수님들. 본인들이 시댁에서 이쁨 받는 며느리라 제 욕을 그렇게 하신 건지 의문입니다. 남친한테 들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며칠 전 제사가 있을 때 둘째 형수님 혼자 전부치기 싫다고 시댁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를 욕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후기입니다.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2번이나 고민을 썼는데 시간 내서 댓글 달아주시고 같이 화내주신 분들께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글을 쓰기 전 많이 고민했었는데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고민했다면 다시 남친을 만났을 것 같은데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친한테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별을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사실 3년간 만나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기에 헤어지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나이 30에 다른 사람과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니 정말 앞이 캄캄하기도 했고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끝내서 뭔가 후련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친 집은 지금 발칵 뒤집혀졌다네요. 조금 전 남친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무슨 그런 걸로 결혼까지 안 할 생각을 하냐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나 전 남친이나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하루빨리 결혼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 용돈 문제로 싸우고 파혼을 하냐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냥 딱 한마디 하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무래도 오빠를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저보다 돈 많이 버는 여자와 결혼시키세요. 하고요. 그러고는 전남친 가족들의 번호를 전부 다 차단시킨 상태입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이 생기니 시시때때로 멍해지고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남친이 저희 부모님한테 많이 잘해서 부모님이 정말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아직 이래저래 정리할 일이 있긴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한테도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겠죠. 조언해주시고 같이 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시댁 될 뻔한 그 집구석 사람들 지금 돈줄 놓쳐서 똥줄 탔네요. 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지복을 찾네요. 용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부모니까 당연히 지 돈 보태서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친정에 주지 말자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그간 많이 참고 있었는데 결혼하려고 하니 본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차가 내 차고 내 차가 네 차라니. 이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그때 딱 알아봤어야 했는데. 결혼하면 님이 번 돈으로 시댁에 효도할 놈이에요. 거기다 그 형수님들도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고. 만약 지네 남편이 그랬으면 어땠으려나. 세 번째. 그 집 사람들 월 1,000만원짜리 돈덩이가 굴러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헬게이트를 피해서 멀리 굴러가니 왜 그리 가냐고 난리가 났네요. 진짜 헤어지길 잘했습니다. 완전 제대로 거지근성 쩌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글쓴님 30살이라고요. 다른 사람 만나는데 늦은 나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차고도 남아요. 님을 돈이 아니라 님 자체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님 부모님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생각해주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분명 나타날 겁니다. 네 번째. 전화까지 손수하신 걸 보니 어지간히 아쉬운가 봅니다. 잘 헤어지셨어요. 그리고 남친이 글쓴님 부모님한테 잘하셨다고 했는데 잘하는 사람이 처갓댁에 돈 한 푼 주지 말자고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여라도 마음 약해지셔서 다시 사귀는 일은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